안녕하세요. 신년아의 노트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오랜만이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연구년을 맞이해서 뭐 좀 마음이 느슨해졌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많이 느슨해져서 휴식을 좀 제대로 취하기도 하고, 그동안 여기저기 조금 컨디션 안 좋았던 것들 좀 재정비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일상이 느슨해졌네요. 네. 오늘은,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집입니다. 짠, 짠. 빅마마 오집. 빅마마 오집은 미안한 앨범이죠. 아, 이 앨범을 말하기가 사실 좀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 앨범은 뭐 팬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앨범을 준비해놓고 활동을 못했어요. 그때 막 그 소속사와의 여러 가지 얽히는 정말 아주 복잡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뭐 일일이 그걸 나열하기는 좀 분위기 다운되고, 그러니까 이건 나열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앨범을 그 새로운 소속사에서 4집을 한 곳에서 5집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사장 대표가 바뀌게 됐어요. 대표님이 바뀌게 되면서 정말 또 다시 새로운 회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5집을 준비하는 것은 역시 그 대표도 마찬가지로 타이틀은 내가 정한다. 타이틀은 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그 사장님이 원하는 작곡가의 곡을 타이틀로 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나머지 곡은 어차피 음악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해서 그냥 또 예전처럼 저를 중심으로 막 알아서 해도 된다는 식이었어요. 4집을 같이 운영을 했던, 기획을 도와주셨던 분이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도 없어져서도 있기도 하고요. 이제 5집을 준비하면서는 기존의 1, 2, 3집과 같은 그런 그 구성 기획은 동일하나 분위기는 좀 동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멤버들도 뭔가 뭐 또 새로운 방식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조차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었어요. 앨범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 주도해 보는 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도 제가 냈었고, 또는 한 앨범을 아예 그 영화 음악 앨범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또 이렇게 뮤지컬 뭐 이렇게 테마로 쭉 한다거나, 이런 테마별 앨범을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 회의를 막 했었는데, 결국은 그냥 다들 약간 시큰둥해가지고 하던 방식으로 했습니다. 하던 방식으로. 그리고 아마 싱글을 먼저 하나 냈었고, 기다리다 미쳐가 따로 나갔었을 거예요. 먼저 기다리다 미쳐. 그게 나중에 나갔구나. 하루만이 먼저 나갔고, 하루만에 이어서 기다리다 미쳐를, 이것도 싱글로 녹음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는 앨범 5집을 다 녹음, 5집을 다 하고 뮤비까지, 자켓까지, 사진까지 다 찍었었고요. 뮤비를 찍기로 스케줄까지, 회의까지 다 해놓고, 날짜까지 정해놓고, 그 날짜를 며칠 두지 않고 갑자기 스케줄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모든 일정이 다 정지됐죠. 네. 그때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또 멤버 간의 오해도 있었고, 좀 그 오해가 아직까지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서로 다른, 그래서 말 꺼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포인트들이 있긴 있어요. 사람이 한 상황을 놓고도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구나, 해석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전에는 아니 이렇게 뻔한 사실을 가지고 왜 논란이 나지? 막 이런, 뭐 우리가 뭐 정치적인 현안 가지고도 그렇잖아요. 왜 뻔한 얘기를, 아니
너무 당연하게 이게 잘못되고 이게 맞는 건데 왜 이걸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사람들의 판단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튼 여차저차 해서 그래도 5집은 녹음을 다 해서 내긴 했죠. 내긴 했지만 활동을 하지는 못했어요. 네. 5집이 아마 그리고 중단된 채로 시간이 꽤 한참 지났죠. 이게 언제 발매됐더라? 너무 오래됐어. 기억도 안 나. 2009년이야? 네, 그렇군요. 2009년에 나오고 아무것도 못했죠. 네. 근데 이때 곡을 모을 때는 좀 1집과 3집이 1, 2, 3집이 좀 섞여 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장르적으로는 조금 더 확장되긴 했어요. 그냥 흑인 음악, 소울, R&B에 국한되지 않고 라틴 쪽으로도 좀 가고 정통적인 클래시컬한 발라드도 좀 들어있고 발라드가 조금 늘긴 했죠. 네. 그, 좀 어쿠스틱한 뭐 이런 것도 좀 들어있고 장르를 꼭 흑인 음악에서 약간 유럽 쪽으로 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화음의 구성은 이 집처럼 모두 꽉 채우겠다는 아닌데 어떤 곡에 한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많이 채워 넣었고 곡별로 조금 구성을 다르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리고 3집과 비슷했던 것은 3집과 비슷하다고 느낀 것은 그 곡의 조화로움, 그 앨범 안에 곡들이 조화롭게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나름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일집 같은 분위기가 일집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화음이 좀 정리가 더 됐다는 면에서는 3집 같기도 하고 2집에 꽉 찬 화음도 있기도 해서 1, 2, 3집을 총망라한 것 같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게 완성본 같네. 하지만 히트곡은 하나도 없다는 아이러니한 앨범입니다. 네. 앨범 자켓도 왜 그냥 5라고 했냐면 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을 정자 5이 뭔가를 완성해내는 뭐 셈을 셀 때 완성해내는 하나의 단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5라는 숫자가 손도 이렇게 손가락 5개가 뭔가 손 하나가 완성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에게는 5라는 숫자가 하나의 어떤 그 한 1막이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를 완성시키는 느낌. 그래서 5라고 했는데 보시는 분은 굉장히 성의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집이라서 그냥 5야? 이렇게 생각. 그것도 있긴 있어요. 그것도 있긴 있는데 5라는 숫자가 좀 뭐 3이나 4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뭔가 이렇게 완성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5라는 숫자를 5라는 숫자에 집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야, 난 1번 곡 사실 나 너무 좋아해요. Fire. 우리 미네가 돋보이는 Fire. 네. 이거는 조금 하루가 또 지나가도 너의 마음속에 네 생각뿐 이거 약간 좀 흑인 음악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받고 그냥 옛날 올드 소울이나 R&B가 아니어서 좋았어요. 흑인 음악이긴 한데 조금 현대적인 느낌이 있어서 정말 저는 너무 반가웠던 곡이에요. 심태현 씨가 쓰셨고 작사도 그냥 데모 온 그대로 너무 잘 붙어서 그대로 받아서 썼어요. 그리고 여기는 화음을 많이 너무 꽉꽉 채워넣는 것보다 좀 덜어내는 곡이었죠. I need a fire 이런 부분만 좀 많이 채워넣고 아무튼 저는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Fire. 네. 그리고 이번 트랙 Beautiful Day. Beautiful Day 작곡가는
홍정수, 박영민 님이 써주셨고요. 가사는 빅마마가 4명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썼습니다. 저희가 또 2, 3집에 또 빅마마들끼리 공동 작업을 해서 결과물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가사를 여기저기 맡겼었는데 마음에 드는 게 딱 이거다 싶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그럼 다시 써보자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홍정수는 저 대학 서클 동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친구고, 그 박영민 씨는 작곡가 김동훈의 후배였나? 친구였나? 아무튼 그래서 그 아는 동생들의 무리에 있던 친구였는데, 많이 뭐 자주 본 사이는 아니긴 했지만 제가 못 보던 사이에 아주 훌륭한 작곡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곡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사실 제가 그렇게 주문했어요. 라이브에서 신나게 좀 할 수 있는 곡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해서 라이브용 곡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재결합하고 나서 공연 때 한번 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라이브를 한 번도 안 해본 곡이라 부담이 있어서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쓱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It's alright, 자유를 이렇게 사는 거야 지금 이대로. 이것도 굉장히 시원한 곡이에요. 네. 언젠가 하는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네. 화음이 좀 풍성하게 전형적인 빅마마 스타일의 곡이었어요. 3번 트랙은 기다리다 미쳐인데, 이거는 싱글로 먼저 나왔던 거를 기억해요. 이제 이 곡이 사장님이 지정해 주신 작곡가 유재현 씨의 곡이죠. 그리고 이 노래도 뭐 중독성이 있어요. 기다리다 미쳐, 기다리다 미쳐, 기다리다 지쳐, 이렇게 나가는 근데 저는 이 멜로디가 조금 통속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곡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단점이, 가수가 그러면 안 되는데 곡이 좀 내 맘에 안 들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확 사라지니까 의욕이 쑥 사라져서 이 노래 녹음을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행복한 날을 녹음을 할 때 그거 편곡을 또 유재현 씨가 해주셨는데, 그 유재현 씨 스타일이 곡마다 그러네. 그것도 약간 좀 말아먹었어요. 성격을 고쳐야 돼. 네, 그래서 패스. 그건 3번 태우다. 이 곡은 이제 이현정 씨 곡인데요. 태우다.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노래예요. 근데 뭐 브레이크어웨이나 거부에 미치지는 못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하지만 또 우리 현정 언니가 또 화음을 너무 잘 만드시기 때문에 빅마마의 화음이 돋보이는, 그래서 좀 기대가 됐던 곡이었어요. 라이브로 하게 될 때 라이브가 더 멋있을 것 같은 곡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가사를 제가 썼는데요. 가사도 좀 쉽게, 너무 어렵지 않게 썼습니다. 영현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던 걸로 기억을 아직도 해요. 이 노래도 이렇게 라이브가 아쉽죠. 그 다음 소녀를 사랑한 소나무. 이 노래는 황현 씨 곡인데요. 황현 씨는 지난 앨범, 제가 리뷰를 안 한 4집 앨범에 제 솔로곡 나쁜 소식의 편곡을 맡아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발라드를 써주셨는데 곡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여기저기 맡겨봤는데 좀 더 멋있는 곡 가사가 좀 나왔으면 해서 제가 다시 써봤거든요. 네,
이 곡을 멜로디를 듣다가 상상을 하게 된 거였어요. 소녀를 사랑한 소나무. 항상 그 늘 같은 자리에서 그 소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소녀의 성장을 바라보고 그 소녀의 웃음과 눈물과 아픔까지 다 바라보는 나무의 마음은 어떨까 상상하면서 썼던 이 가사를 되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5집에서는 우리가 그 솔로곡 말고 둘둘이 부르는 노래를 넣어보자, 뭔가 신선하게 새롭게. 그래서 이 소녀를 사랑한 소나무를 영현이와 미네 둘만 불렀어요. 그래서 다 같이 부르는 곡이 아니어서 뭐 그 다시 재결합하고 공연에 어떤 곡을 불렀으면 좋겠냐라고 여쭤봤을 때 또 어떤 분들이 소녀를 사랑한 소나무를 불러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지만 그냥 네 명이서 같이 부르는 노래거나 솔로곡만 하자라고 해서 제외시켰었습니다. 그 다음 곡이 하루만. 이것도 싱글로 먼저 아니다, 이게 5집의 타이틀이었다. 그죠? 네. 하루만. 이 노래 너무 멋있어요. 강화성 씨 곡인데요. 강화성 씨는 편곡자로 되게 인정받는, 그리고 그 곡을 굉장히 아름답게 잘 쓰시는. 지금 강화성 씨나 이게 지금 황현 씨나 이런 곡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시대를, 물론 태우다도 그렇고 언제 들어도 뭐 몇십 년 후에 들어도 아름다운 멜로디.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멜로디는 시대가 언제이든 간에 별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렇게 딱 유행하는 일부의 그 어떤 유행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가는 곡들은 그 시기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품은 시대를 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맞구나. 네,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하루만이란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네. 가사는 서엘, 네, 그쪽 그 강환홍 씨가 아는 분이 쓰셔서 가져왔는데 데모 때 이미 다 준비가 가사가 다 돼 있어서 뭐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드럼을 이상민 씨가 쳤었고 베이스 최훈, 기타는 홍준호. 그리고 홍준호가 엄청 훌륭한 기타리스트죠. 이상민 씨도 그렇고 저희 앨범에 참여하시는 연주자분들은 다들 내노라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연주자분들이 또 참여하고 싶어하는 앨범이기도 했지요. 네. 다음 7번 트랙 좁은 하늘은 제 솔로곡인데요. 제가 썼고요. 편곡을 우리 또 천재 정재일님에게 지금은 뭐 이렇게 너무 알려진 음악 감독님, 영화가 음악 감독님이 되 계신 정재일님이 맡아주셨고 현편곡까지 해주셨어요. 이때 아코디언을 하림이 해주셨고요. 좋은 연주자들이랑 같이 앨범 녹음할 때 참 행복해요. 제 돈 들이는 게 아니어서 그런가? 아니, 이 훌륭한 연주자들이 이렇게 곡을 재탄생시켜주는 걸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연주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노래는 뭔가 좀 독립되질 수가 없는 것 같아. 반대인가? 반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나? 아무튼 연주도 잘하는 보컬이면 딱 좋겠네. 예, 쉽지 않네. 그래서 이때 좁은 하늘 편곡도 정말 제가 딱 원하는 컨셉으로 단번에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네, 지영이 솔로곡 오직 사랑 지영이가 썼고요. 이것도 제이리에게 편곡을 맡겼었군요. 네. 이거는 레인보우 드림 피처링의 명준이 하셨고 역시 홍정수 박영민 작곡이고 메이비가 곡 가사를 써주셨어요. 이분께 정말 죄송해요. 알려지신 유명한 분이신데 가사를 써주셨는데 앨범을 저희가 활동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막을 내려서 그게 너무 죄송해서 나중에 사연이 좀 이렇게 있어서 활동을 못하게 됐다고 제가 사과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네, 이 노래도 참 좋았어요. 이 노래도 역시 좀 신나게 들을 수 있는 곡, 신나게 공연 때 할 수 있는 곡의 리스트로
넣을 수 있죠. 다음 10번 데일라이트. 데일라이트도 역시 내 입술 섞고 나는 내게 만드는 나나나나나나. 뭐야 무슨 노래를 하는 거야. 데일라이트 김진한 씨 곡이고 가사도 김진한 씨가 쓰셨고 편곡까지 하셨고요. 이것도 이거를 기타를 정재일이가 쳤었구나. 정재필이시군요. 네, 기타는 정재필. 이 노래도 참 약간 라틴 이렇게 느낌이어서 굉장히 공연 때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곡이에요. 11번에 듀엣 버전, 저랑 지영이랑은 우리 결혼해요라는 곡을 같이 불렀어요. 박영민 작곡하고 제가 가사를 썼고요. 이거 약간 보사노바였던 것 같아요. 네. I love you, you love me, 사랑해요. 오늘처럼 영원히 이 순간 기억해요. 지금보다 더 이렇게 나가는 곡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곡 12번에 그날의 우린 영현이 솔로곡. 네, 이영현 작곡 작사 김진한 편곡. 그리고 13번 더 웨이는 박민혜 작곡 작사 김진한 편곡. 김진한 씨가 편곡 많이 했구나. 다음 14번 사랑이란 곡은 권석홍 작곡가님이 써주셨는데, 권석홍님에 대한 설명을 좀 첨언하자면 우리나라 현편곡 그 손에 꼽히는 몇 안 되는 현편곡자 중에 한 분이세요. 현편곡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 현편곡자로 이름을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 분이세요. 현편곡을 스트링 편곡을 많이 하신다는 건 물론 이렇게 화성학적으로도 잘 아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악기별의 그 선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곡이 저는 사실 어떤 이탈리아의 클래식 보컬이 불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노래를 조시 그루반에게 주고 싶으셔서 뭐 이렇게 데모를 보내셨던 적도 있는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약간 클래식 같은 가곡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또 가사를 제가 썼는데 되게 까다로우셨어요. 가사 쓰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노래를. 제가 정말 원래 가사를 오래 쓰지 않는데 이 노래는 몇 번을 다시 썼어요. 한 3번 다시 썼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다행히 마음에 드는 가사가 나와서 석공 오빠도 흡족해 하셨고 저도 흡족하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되게 드라마틱한 뮤지컬 같기도 하고 영화음악 같기도 하고 이런 곡입니다. 가사를 좀 한번 잘 봐주세요. 그다음 마지막 트랙 15번 트랙은 1집에 들어있던 혼잣말이라는 곡을 어쿠스틱한 공연 라이브 버전으로 재편곡해서 다시 넣었어요. 이 1집에 혼잣말을 왜 혼잣말을 넣게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되게 좋아했어요, 다들. 그래서 혼잣말을 윤승환 씨가 작곡해준 그 혼잣말을 넣어서 총 15트랙이 됐습니다. CD 안은 그냥 심플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사인을 해놨지만 제가 이거밖에 없어서 CD가 이렇게 그냥 심플해요. 빅마마 5 뭐든지 점점 간단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케이스도 그냥 정리하기 좋은 플라스틱 케이스. 네. 또 돈 안 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뭐 이렇게 돈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5집 앨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일은 제가 다 했는데 executive 프로듀서에는 박경진으로 돼 있는 게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냥 이 앨범을 준비할 때 사장님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앨범이 나올 때는 또 박경진 님이 그 서류상 사장님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 앨범 뒤에는 박경진 님이 여기 executive 프로듀서를 보통 사장님 이름을 넣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그래서 박경진 이름이 되어 있지만 앨범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녹음할 때는 다른 분이셨어요.
이제 요게 그냥 묶여서 나올 때 다 녹음된 거를 출시를 늦게 한 거거든요. 녹음을 한참 전에 해놓고 그래서 다 나올 때는 그때 박경진 씨가 그때 투입이 되셔서 이름이 박경진 님이 대표로 되어 있다는 사실. 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네. 그렇습니다. 네. 뭔가 미안한 오집입니다. 오집을 해놓고 나서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잘 듣고 싶어 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곡이라 그래서 더 미안해요. 열심히 만들어 놓고 좀 그러니까 왜 뭔가 놔놓고 기르지 않은 기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오집 얘기하면 짠하고 속이 좀 아립니다. 네. 이런 오집 얘기는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또 이제 크리스마스 앨범이 남았네요. 네. 크리스마스 앨범을 다음번에 찾아뵐게요.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뜨거운 여름 뜨겁게 보내요.